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확인해 보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근원 PCE는 4.75% 상승으로 인베스팅에서의 전망과 비슷하고 헤드라인 PCE가 2월 5.4%에서 3월 4.4%로 크게 하락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전망처럼 헤드라인 PCE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는 잠깐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 잠깐 오르다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미국 증시는 수요일에 이어 목요일에도 강한 흐름을 지속했으나 금요일 PCE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에는 몇 가지 경제지표가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은행 문제가 터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역시 시간이 별로 안 지났는데 아무도 은행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5월에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으며 채권금리도 변동성을 줄이며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 나스닥이 플러스 0.73% 상승했고 S&P 500은 0.56%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TQQQ는 2.71% 상승해서 26.94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보유 수량은 1355주 그대로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수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19만 8천 개로 발표되며 실업자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서 시장이 상승했다고 말하지만 최근에 시장은 더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도 아마 시장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표를 보며 단순히 좋다 나쁘다 하고 1차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같이 작은 호재라도 크게 의미 부여하거나 작은 악재는 무시하며 계속 매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외에도 4분기 경제지표가 여러가지 발표됐는데 대부분이 후행성 지표여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난 4분기 GDP 확정치가 2.6%로 발표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4분기 GDP는 처음 속보치가 2.9%로 발표됐지만 잠정치가 2.7%, 확정치가 2.6%로 계속 하향됐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며 고금리와 긴축의 효과로 실물 경제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이외에 목요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지속됐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발표되는 지표는 목표치인 2%로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신용 경색에 대해 경고하며 완화적으로 발언했던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렇듯 금융위기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이었던 우려감이 냄비같이 빠르게 식자 5월에도 25bp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사람들은 50%까지 올라왔으며 7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금리 전망이 매파적으로 변하자 2년물 채권금리는 변동성을 줄이며 서서히 반등했으나 실업자가 소폭 증가하고 GDP 확정치가 하향되자 10년물 채권금리는 소폭 하락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때 몇몇 사람들은 금리 인하 전망이 선반영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해서 시장이 올랐다고 끼워 맞추며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번 주에 금리 인하 전망은 줄어들고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데도 시장이 오르는 것을 보며 단순하게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시장이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3월 초에 106까지 올라갔던 달러 지수는 다시 10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다른 화폐 대비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달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다시 풀리자 대표적인 위험자산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 달 새 크게 반등했으며 빅테크 기술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금리와 긴축으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가운데 기술주 안에서도 실적이 튼튼하고 현금을 많이 비축해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애플, 구글, 마소, 테슬라 같은 우량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빅테크 위주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번 주 들어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밤에 모두가 기다리는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베스팅닷컴의 헤드라인 PCE 지수에 대한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고 근원 PCE는 전년 대비 4.7% 상승으로 지난달 수치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란 부수적인 전망입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확인해 보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근원 PCE는 4.75% 상승으로 인베스팅에서의 전망과 비슷하고 헤드라인 PCE가 2월 5.4%에서 3월 4.4%로 크게 하락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전망처럼 헤드라인 PCE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증시는 잠깐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 잠깐 오르다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 발표될 PCE 지수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우린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월 들어 은행 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차 대조표가 다시 확대됐고 이렇게 은행에 흘러 들어간 유동성 중 일부는 금융시장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연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은행에게 유동성을 공급 중이며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1,526억 달러의 추가 공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에 더해 기존에 있던 예금까지 해서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예금에서 빠져나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단기적인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라고 강조하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동성이 지난 2020년, 21년과 같이 악재를 이겨내서 시장을 밀어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22년 12월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더 이상 바이 더 딥, 저가 매수, 역발상 투자는 통하지 않는다고 난리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에 온갖 이슈로 시장이 번잡해서 TMF 같은 채권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BNKU와 같은 은행주에 투자하는 등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화 인물이자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이클 버리마저 자신의 쇼패팅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식을 홀딩한 사람들에게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순하게 우량한 빅테크 기업들을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며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급격히 낙관론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밤 PCE 지수 발표 이후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느긋하게 관망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며칠 올랐다고 너무 기뻐하며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각자만의 투자 원칙과 관점에 따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